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중에도 잠시 짬을 내어 우리들어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강습쌤의 미주알, 고주알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이 만드신 우리의 위대한 한글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현실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어리석은 백성이라도 마음껏 자신의 뜻을 펼쳐 언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글이 없어서 자신의 뜻한 바를 한자로 표기하던 시절이라 어리석은 백성은 큰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세종대왕이 오직 백성의 편리한 언어 생활을 위해 우리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훈민정음, 즉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바른 소리라고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덕분에 우리 민족은 우리 글을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말을 사용하고 같은 언어 습관을 갖게 됨으로써 고유한 우리 문화를 발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 글과 우리 말의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국제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 국적 없는 외래어의 범람으로 한글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게다가 SNS가 주요한 소통 수단이 되면서 외계어가 범람하여 우리 말과 우리 글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어 생활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방송에서조차도 외래어를 남발하고 있고 SNS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체불명의 외계어들을 청지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래어나 외계어들은 효율성을 앞세우는 점이 특징이어서 한편으로는 의사소통을 쉽고 빠르게 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과 우리 글이 직면하고 있는 치명적인 위기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인해 남북이 분단된 이후 한 차례 동족 간의 전쟁까지 겪은 우리는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남북의 적대적 관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분단 상황이 길어지면서 남북 간의 언어의 차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십 년만 더 지속되면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민족으로 분화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우파와 좌파가 공존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진정한 우파와 진정한 좌파가 성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에도 얼치기 우파와 얼치기 좌파들이 사사건건 대립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얼치기 좌파와 얼치기 우파들은 그들만의 독단적 사고방식으로 그들만의 언어와 문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협력과 경쟁의 상대가 아닌 타도의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상대방을 향해 수국골통, 좌파 빨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극과 극에 있는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법만으로 해석하여 그들의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맹렬히 비난하며 적대시합니다. 우리의 이목구비를 보면 뚜렷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도 둘이고 귀도 둘입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입은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분석해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양쪽 귀를 통해서 많이 듣고 양쪽 눈으로 정확히 본 것을 종합하여 한 개의 입을 통해서 말하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안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한쪽 눈을 가린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두 개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봐야 그것을 정확히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눈만 가진 외눈박이들이 자신이 정상이라고 우기며 서로를 비난하고 심지어 두 개의 눈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합리성이나 논리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성적 판단의 결과가 아닌 누군가로부터 쇠뇌된 문법과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근원은 주로 부모이며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의해서 더욱 강화됩니다.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치 부모의 손에 이끌려 어떤 종교를 갖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신앙심이 깊어지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일은 거의 없고 설사 뒤늦게 회의를 느끼더라도 개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숫골, 좌빨들도 어릴 적부터 가정을 통해서 쇠뇌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문법과 언어들이 합리적인지를 돌아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심하는 것은 신앙이 부족한 결과라고 몰아가는 종교적 생리와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한국어가 아니라 숫골어와 좌빨어로 분화하고 있습니다. 숫골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법인 숫골어만을 사용하며 좌빨들 역시 자신들의 언어와 문법인 좌빨어만을 사용합니다.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적대시하고 비방합니다. 그들은 강한 신념을 가지고 그들만의 언어를 고집하면서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숫골어를 쓰는 사람은 좌빨어를 쓰는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세력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정작 국론을 분열시키는 자들은 그들입니다. 자신의 언어만 고집한 결과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국론 분열의 시작인데 반성은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며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은 습관 때문입니다. 습관은 행동에서 비롯되고 행동은 말에서 비롯되며 말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말과 행동은 바뀌지 않고 더욱이 습관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다는 아집을 버리지 않는 한 상대방을 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설픈 사상적 편향 없이 오직 상식에 기초하여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이념 중립적인 우수한 한글의 문법을 고집하는 사람만이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신앙처럼 쇠뇌당한 불합리한 사상적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오직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갖 방해와 반대를 물리치고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과 같은 지도자는 어디 없습니까?
한쪽 눈으로는 세상을 옳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사물과 현상을 바르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설픈 사상적 편향에 빠져 상대를 저주하는 문법과 언어를 남발하면서 한글을 훼손시키는 외눈박이들에게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기리며 품위 있는 한글 사용을 실천할 것을 권해봅니다. 오늘 저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서 영상 추천해 주시고 아직 저희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습쌤의 미주알 고주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